살리는 장교양. 다시 요즘 최근에 말했던 100 라이브 방송단 생생장교양 방송 중에 장교양 우리 모두 함께요 캠페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민간 장교양 시장 국민 저항권이 발동될 때이다. 깨어 일어나라 민간 장교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친애하는 민간 장교양인 여러분, 고생이 많으시죠? 민간 장교양인들의 공권력의 횡포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말은 국민 저항권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참 생소한 단어이죠. 국민 저항권 또는 국민 혁명권이라고도 표시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훌륭한 장교양 리더인 한국노인행복연구소 배재우 소장의 메시지로부터 우리들의 세상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랫동안 공권력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대응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장교양 100만인 클럽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현안 장교양 문제를 해결해 줄 가장 적합한 말, 그래서 그 적합한 말 국민 저항권이 무엇인지 오늘 같이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를 아주 객관적인 입장에서 우리나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정의하는 개념을 근간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저항권 또는 국민혁명권,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이지만 일반적으로 통용화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 개념을 잘 이해하시고 공공정책 시민감시단이 펼치는 민간 장교양인 국민저항권 캠페인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불법적인 국가 권력의 행사에 대하여 저항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국민저항권입니다. 저항권, 그렇게 썩 듣기 좋은 말은 아니죠. 저항권이라고 하는 것은 불법적인 국가 권력의 행사에 대하여 저항할 수 있는 권리로서 입헌주의적 헌법 질서를 침해하거나 파괴하려는 국가기관이나 공권력 담당자에 대하여, 헌법에 나와 있죠.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 국민, 주권자로서 개개 국민 또는 그 집단이 헌법 질서를 유지 또는 회복시키기 위하여 최후의 무기로서 행사할 수 있는 헌법 보장 수단입니다. 즉, 저항권은 국가 권력에 의하여 헌법의 기본 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행하여지고, 그 침해가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서 다른 합법적인 구제 수단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국민이 자기의 권리,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실력으로 저항하는 권리입니다. 이 정도 말하면 왜 제가 장교양에서 이 국민 저항권을 말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시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항권 이론은 고대 기독교 사상에서 근원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즉 시인의에 변하는 세속 통치 권력의 지배에 대하여 통치를 당하는 피통치자의 저항권을 당연한 것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또한 독일의 게르만 관습법에서도 통치자가 국민의 동의에 반하는, 국민의 동의에 반대되는 지배를 한다고 인정될 때는 사람들은 실력으로 저항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저항권은 그 자체가 자연법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이를 실정법으로 규정하느냐의 여부가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계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헌법이나 권리장전, 차터죠. 권리장전에서는 저항권을 실정법적으로 인정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우리 헌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우리 헌법상에는 저항권이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 전문에 삽입된 불의에 한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라는 문구를 저항권의 명시를 대신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저항권에 관한 근거 규정으로 삼을 수 있고, 입헌적 질서가 독재 권력에 의하여 유린되는 상황에서 헌법소에 최종적 책무를 지는 주권자인 국민의 당연한 권리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주류적인 견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의 저항권, 헌법을 유린한다. 보건복지부가 헌법에 맞지 않는 것을 유린할 때 우리가 지켜야 될 그런 기본적인 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할 헌법의 질서와 가치가 뭐냐? 어떤 것을 보건복지부가 침해했느냐 하기 위해서는 헌법의 내용을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헌법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작년에 우리 유승민 의원이 한 말하고 똑같죠. 이건 기본적인 국민의 권리입니다. 대통령이 됐건 국무총리가 됐건 이 기본 권리를 침해하면 안 됩니다. 헌법 제23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할 때만이 관여할 수 있다. 그리고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우리는 제한에 해당되죠.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우리에게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고 지금 제안하고 있습니까? 헌법 제119조 1항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는 거죠. 두 번째 2항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정부가 안 지키는 거죠, 보건복지부가. 자,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건데, 헌법 제126조에 의하면 국방상 또는 국민 경제상 간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형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공권력의 횡포, 보건복지부의 횡포, 헌법 질서 유린이 되는 겁니다. 헌법 질서 파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재무 회계 규칙의 의무화로 인해서 강제 적용을 해서 보건복지부가 공권력을 자행함으로써 헌법 질서 파괴 행위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한 헌법 제1조 파괴는 어떤 게 있을까요? 보건복지부는 민주공화국의 질서를 무시하는 공산주의적 복지 행정을 하고 있으며 국민의 한 사람인 민간 장기화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말 되죠? 모든 권력이 민간 장기 요양인을 포함한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그 말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는 거죠. 자,
헌법 제23조 파괴 행위에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보건복지부는 개인의 자산을 투입하여 설치 운영하는 민간 장교양인들의 재산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대상자인 오로지 30만 명 정도도 안 되는 수급자를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30명이면 얼마죠? 국민 전체의 3,000명의 1%도 안 되는 그 사람들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국민인 민간 장교양인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자 하는 큰 뜻의 공공복리, 즉 국방, 국민 경제, 30만 명의 수급자를 보호하는 것이 국민 경제의 사안인가요? 거리가 먼 것입니다. 또한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이 제한을 할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영리 조직을 비영리로 만들면서 어떤 보상을 했나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미처 몰랐던 국민 저항권의 헌법 파괴를 보건복지부 하는 것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헌법 제119조 파괴 행위에서는 보건복지부는 재무규칙의 강제 적용을 통하여 민간 장교양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지 않고 있다. 장교양 기관의 운영에 필수적인 급여 수가의 조정에 있어서 최소한의 요건인 최저임금 인상률과 물가 상승률조차도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기관 운영에 안정을 해야 함과 동시에 개인의 자산을 투입한 민간 기관임에도 수익을 인정하지 않는 등 소득의 적정한 분배를 전혀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헌법 질서에 중대한 파괴를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지금 이렇게 헌법 질서를 구석구석 파괴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여기에 대응하는 자세로 우리가 바로 국민저항권을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죠. 헌법 제126조 파괴행위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헌법에서는 분명히 국방상 또는 국민 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형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으로 긴절한 치명적 중대사항이 아닌 전체 인구의 1%도 안 되는 장교양 수급자를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사형기업으로 출발한 민간 장교양 기업을 비영리화한 후 공익목적의 사회복지법인에게 적용해야 할 재무의 규칙을 민간에게 강제 적용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강제 적용을 시도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경영 통제를 강화하고 있어요. 왜 민간 기업을 경영 통제를 하나요?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건복지부 공권력의 횡포에 따르는 민간 장교양인들의 국민 저항권 활용은 합법적이며 당연한 것입니다. 국민에게 주어진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그래서 국민 저항권의 정의에서 밝힌 것처럼 보건복지부의 공권력의 횡포로 인하여 상기와 같이 헌법 질서가 파괴되고 있으므로 민간 장교양인들은 국민 저항권을 발동할 수 있는 근거가 이미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국민 저항권을 발동하고 그리고 대응을 하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번 국민 저항권 행사는 경기도의 50인 이하 노인요양시설의 재무회계관리 종합감사의 절대적 거부로부터 출발합니다. 국민의 한 사람인
민간 장교양인들의 전체 의견을 무시하고 보건복지부가 2017년 8월 4일 입법 예고한 장교양기관 재무회계규칙의 제정을 민의를 반영한 아무런 수정 보완 없이 통과시키는 경우 휴업이나 폐업, 장교양기관 지정서 반납, 평가 거부, 현조사 거부 등 합법적인 국민저항권을 발동한 것임을 공공정책 시민감시단과 민간장교양기관 총연합회가 함께 이를 천명하게 됩니다. 자, 지난 9년 동안 이루어진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권력 횡포를 문재인 정부에서 근절해야만 할 적폐로 보고 다시는 이 정부에서 그런 것이 다시 재현되지 않도록 바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민간 장교양인들이 합심해서 국민저항권 행사 캠페인에 동참해 주시를 당부드립니다. 우리의 강한 힘, 국민저항권을 통한 큰 목소리, 자, 이것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입니다. 2017년 8월 24일 장교양 100만 클럽 대표 및 공공정책 시민감시단 총재 강세호. 자, 오늘 달리는 장교양 100 라이브 방송단 생생 장교양 방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런 방송 내용과 메시지를 동두천 시에 있는 장교양 기관들은 시청에 유튜브 URL을 보내드리니까 보내드리고 이 문서를 보내드리시면서 거부 활동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보건복지부가 8월 4일 입법 예고한 장교양기관 재무의 규칙이 우리의 반대도 불구하고 그냥 통과시킬 경우는 우리는 국민저항권으로 맞설 겁니다. 모든 보건복지부에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그런 정책이라든지 지시를 모두 거부하도록 할 것입니다. 자, 정신 차리십시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서비스공단은 왜 설립하려고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그러한 적폐를 근절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의 일은 지방자치단체에 넘기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방자치와 사회서비스공단에 넘기려고 하는 위기의 순간임을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직도 그것을 캐치 못하셨습니까? 이미 어떤 언론에서 그걸 자세하게 썼더군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여러분은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는 자세를 낮추시고 바꿔야 됩니다. 보건복지부도 마찬가지죠. 보건복지부 장관부터가 문제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이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장교양 기관에 행정실수나 자그마한 그런 실수도 용납 못하는 그런 현조사라든지 행정처분을 합니까? 여러분부터 고치십시오. 여러분부터 고치지 않으시면 누가 따릅니까? 원격진료 여러분 성공하셨습니까? 원격진료 공단에서 억지로 한 달에 한 번씩 강제로 지금 시험 맞이 실제 원격진료가 시행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심각합니다. 여러분은 현장의 사정을 모릅니다. 현장의 사정을 모르고 만드는 정책을 어떻게 국민이 따릅니까? 국민의 저항권으로 결사 반대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